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이 이승환입니다. 제가 4월 30일 날 라오스에 도착을 해서 바로 누에 인큐베이터실에다가 누에실을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날짜로 보면은 6일이죠. 6일 날 확인을 한 결과 가져온 누에씨가 부화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부터 아침을 시간을 잡고 누에 떨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첫 급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누에는 누에 아래서 깨어나면 바로 일령이 되기 때문에 일령 3일째 되는 날이고, 내일 잠을 잘 예정이지만 이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내일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일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에는 저희 누에를 키우는 양자업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계시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라오스에서 이제 바이오 소재용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와 있는데, 각각의 다 조금씩 다르세요. 키우는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용이지 절대 제 방식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에의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에 생육의 표준 교본이라든지 농촌진흥청 또는 이제 많은 연구관들이, 학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참고용이고, 각각의 스타일 또는 각각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교환을 준수하면서 가되 자신만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 이제 누에가 지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일령인데, 누에는 현재 그 애기 누에를 1년부터 3년까지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1령 때, 그리고 2령, 그리고 3령 때도 중요하지만 2령, 3령 때는 이제 누에의 모습을 육안으로 좀 확인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1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갖고 우리 부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니까 이 돋보기로 이렇게 좀 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돋보기를 갖고 다니세요. 그 정도로 누에를 세심하게 지금 관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누에는 이제 뽕을 줘서 키워서 결국 누에 고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누에 고치 가기 전에 식품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에를 관찰하고 지금 누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갖고 뭐 뽕잎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잠을 자는데 막 뽕잎을 주게 되면은 애들이 잠에서 깨어나갖고 스트레스 받고요. 또 지금 이제 잠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지,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는 잘 될 수 있는지, 탈피가 잘 되게 지금 온도 습도가 맞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현재 1령 누에는 너무 크기도 작고 완전 애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꼭 대량은 아니더라도 나는 양장을 통해 누에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 하시면은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기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누에는 아이처럼, 애기처럼 키워야 된다.
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을 주고 관찰하고 대응하면은 누에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기 누에, 특히 일령 누에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아기 누에들은 고온과 다습, 통풍 불량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요. 바이러스병에 대한 저항력과 불량 가스 및 농약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아기 누에를 키울 때 고온, 다습, 통풍 불량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이 말은 아기 누에를 키울 때 우리 교환대로 나와 있는 특정 온도와 특정 습도를 약간 벗어나도 아기 누에는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영양에 약하고 바이러스병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농약에 약하고 불량가스에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영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우리 인간의 갓난 아기를 한번 비유를 하면은,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우리는 우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 아기가 울고 있는데 우유를 안 주게 되면은 아기 때 영양이 부족해갖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기들은 영양의 소화율이 되게 높아요. 아이들은 갓 태어나갖고, 아기 누에들은. 그래서 뽕을 충분히 좋은 뽕으로 골고루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환상에는 뭐 하루에 몇 번 뽕을 줘라, 뭐 3번 뽕을 줘라, 뭐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줘라, 뭐 3번에서 4번 줘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과거에, 그리고 라오스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경험한 결과, 교환대로 했을 경우 영양에 대한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에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조금 양을 한 번에 많이 줄 거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자주 주시면서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기 누에들이 뽕잎에 대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기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큰 누에의 성장 또는 큰 누에의 양잠 산물에 대해서 전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기 때 좀 잘 못 키우고 조금 성인 좀 이제 컸을 때 누에를 잘 먹인다? 절대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의 영양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거를 어떻게 영양을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양잠을 하시는 분들만의 노하우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저는 1시간 걸러 계속 누에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누에가 뽕을 좀 충분히 먹었다고 싶으면 자주 뽕을 저는 줘요. 소량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의 성장은 큰 누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양잠 산물의 절대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니 아기 때 충분히 먹이고 아기 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뽕의 양이 부족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병의 저항력이 상당히 낮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제가 큰 누에 가면 큰 누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기 때 병에 걸리게 되면은 개를 가지고 있다가 큰 누에가 돼서, 오령 누에가 돼서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누에를 키웠는데 오령 누에 때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 병 들어 있어요. 이런 결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큰 누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큰 누에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요.
다만 큰 누에들은 고온다습 통풍 불량이 거꾸로 또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면은 아기 누에 때는 고온다습 통풍 불량이 강하다. 그리고 영양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게 되면 큰 누에가 돼서도 그 성장이 너무 불량해진다.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주고, 또한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아기 누에 때 바이러스병에 걸려갖고 누에병에 걸리게 되면은 2령, 3령, 4령까지 보여지지 않지만 5령 돼서 확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뭐 뽕잎에 곤충의 알을 낳은 거를 먹였을 경우 누에가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파리가 누에에다가 알을 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량뽕을 먹었을 때 또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요.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아 갖고 무름병 같은 데 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병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누에 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그 시간을 잡아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누에 때는 무조건 신경 써라. 양잠업의 승패는 누에를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승패는 아기 누에 때 결정이 되는데, 아기 누에는 1령부터 3령까지인데 그 중에 1령 누에는 너무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고 되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조심을 해야지 나중에 큰 누에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기 누에 때는 이렇게 뽕나무가 있으면은 그 논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뽕나무를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상단, 중단, 하단 뭐 이런 식으로 7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어디가 영양소가 가장 높고 어디가 뭐 잎이 가장 세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환상에는 상단의 부분을 아기 누에를 줍니다. 새순 같은 경우를 따서 아기 누에를 주는데, 새순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하고 아기 누에들이 먹기가 좀 편해요. 그래갖고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갖고 아기 누에 키울 때는 뽕나무의 상단 부분의 새순 부분을 중심으로 아기 누에를 키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러면은 누에 씨를 받는 법, 그리고 누에 씨 보급종을 만드는 방법이 또 굉장히 또 난해하면서 긴 공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현재 뭐 민간 그 누에 종자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잠사곤충 시험장이나 아니면 농촌진흥청, 그러니까 농촌진흥청부터 잠사곤충 시험장을 통해서 보급종이 저희 양자민한테 전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크게 제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보급종을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었지만, 라오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누에 때는 수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뽕잎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거나 주위의 그 습도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특히 온도 습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누에는 급상한 뽕에 대해서 먹는 양은 적지만 먹은 후에 소화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뽕잎을 골라서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에 대한 전염성이, 특히 무름병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육,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 누에는 고온 다습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했다고, 너무 또 온도를 맞춰주지 않게 되면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사육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이들이 활동량이나 뽕잎 먹는 양에 이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육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높으면은 사육일수는 단축되나 누에가 허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뭐 고온 다습에 강하다고 해갖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로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맞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육의 균일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 누에를 키울 때는 저희가 보통 1cm 정도의 1cm보다 좀 적게 뽕잎을 줘서 애기들이 흡수가 빨리 될 수 있게, 좀 편히 될 수 있게 저희가 잘게 뽕잎을 쪼개거든요. 애기 누에 때 1령, 2령, 3령, 4령, 5령마다 그 뽕잎에 주는 급상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기 누에 때는 최소 1cm 미만으로 저희가 이제 정성껏 이렇게 도마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주 정성껏 애기 누에들 줄 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때 뽕잎을 급상했을 때 뽕잎이 너무 빨리 마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뽕잎이 빨리 마르는지, 그러면 뽕잎이 빨리 마르는 거는 왜 빨리 마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습도가 또 부족하다거나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뽕잎이 생각보다 빨리 마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례로 라오스에서는 뽕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라오스에서 좀 더 수시로 주는 스타일로 제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시고 애기 누에를 정말 정성껏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 공동치기 같은, 애기 누에 공동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누에 1령 누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벌써 20분이 시작한 지 20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주 뭐 일개 세 발의 피 정도의 얘기를 드린 건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자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경험해 보시면은 본인만의 대응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표준 교환들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그리고 많은 학자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돼 있는 교환을 참고로 하시고 빨리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교환상에 몇 번 뽕잎을 주고 뭐 요런 것만 따라 딱 맞춰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기 누에는 고온, 다습, 통풍, 불량에 견디는 힘은 강하다. 하지만 영양에 대한 저항력은 약해서 영양이 부족할 경우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큰 누에가 돼서 뽕잎을 많이 줘도 그 성장을 극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큰 누에를 키우고 건강한 누에고치를 산물을 수확을 하고 우리가 좋은 홍잠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아기 누에 때의 영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 누에 때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기 누에 때 병이 걸리게 되면은 몸속에 그 병이 잠재되어 있다가 큰 누에 수확할 때 탁 나옵니다. 눈에 띄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누에는 항상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그리고 불량 가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누에 자리를 항상 똥가리를 신경 써야 되고, 불량되지 않도록, 그리고 온도, 습도, 바람을 항상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누에를 좁은 곳에서 많이 사육하게 되면은 누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균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균일성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넓게 키워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1령 누에 때 잘 건강하게 잠을 자서 이제 2령 누에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1령 누에만 얘기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제가 나름대로 함축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령 누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